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보자 가이드 세 번째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POE는 다양한 컨텐츠로 유명합니다. 허나 그런 만큼 캠페인을 마치고 아틀라스에 진입하면 대체 뭘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초보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엔드게임 컨텐츠를 소개해드리고 나아가서 단계적으로 수행할 목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이 게임을 시작하면 먼저 캠페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패스 500짜리 캠페인은 총 10개의 액트로 이루어져 있고 키타바라는 거악을 물리치는 한 유배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캠페인을 끝내는 게 1단계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단계에서는 사실 딱 한 가지만 유념하시면 돼요. POE는 캠페인 구간부터 그리 녹록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타터 빌드를 고르실 때는 액트 구간의 빌드업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알려주는 빌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보자는 마음대로 하다간 캠페인도 못 깬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공적으로 키타바를 터치하신다면 1단계의 목표를 완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키타바를 처치하면 NPC가 부여하는 연계 퀘스트를 통해 자연스레 엔드게임 콘텐츠인 아틀라스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틀라스의 스토리상 컨셉부터 알아보자면 이곳은 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도는 이 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좌표가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지도장치에 넣어 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곳에서 강력한 적들을 쓰러뜨리며 파밍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틀라스는 던전의 집합체인 거죠. 아틀라스는 그동안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통해 100여 개가 넘는 던전을 돌면서 파밍과 레벨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처음 아틀라스에 진입하게 되면 아마 화면의 모습이 아닌 텅 비어있는 아틀라스를 조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열심히 지도를 구해 던전을 클리어하면서 비어있는 아틀라스를 채우고 최종 보스에게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라스의 지도에는 티어가 있습니다. 총 1에서 16티어로 나뉘어 있고 티어가 오를수록 몬스터의 레벨이 올라 더 어려워지죠. 여러분이 우측의 퀘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1티어부터 16티어의 지도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아틀라스에 처음 진입하게 되면 각 지도에는 부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각 리그마다 지도별로 딱 한 번만 달성하면 되는데 그 보상으로 아틀라스 패시브 포인트 한 개를 받을 수 있죠. 일단 이 포인트가 뭐 하는 건지는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은 이 포인트 하나를 얻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부가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는 걸까요? 그건 해당 지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부가 목표 조건은 단 3가지입니다. 모두 지도의 컬러와 희귀도에 관련되어 있죠. PO에서 1에서 5티어의 지도는 흰색, 6에서 10티어의 지도는 노란색, 11에서 16티어의 지도는 빨간색으로 컬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 지도의 등급을 조건에 맞게 맞추면 되는 거죠. 흰 맵의 경우에는 진화의 오브, 노란 맵은 연금술의 오브, 빨간 맵은 연금술의 오브에 추가적으로 바알 오브를 바른 뒤 돌아주시면 돼요. 이처럼 지도 컬러의 희귀도를 맞추고 해당 지도에 들어가 지도 보스를 처치하면 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일단 현 시점에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얼핏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영상으로 들어와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또한 부가 목표 달성을 깜빡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실수를 못했다면 그냥 지도를 다시 구해서 돌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참고로 아틀라스의 진행도가 진척되다 보면 특정 지도의 부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Alt키를 누르거나 지도 창고의 레이아웃을 통해 쉽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개발진이 이런 방식으로 조건을 설정한 이유는 사용자가 게임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의 철학 중 하나는 어려울수록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의 희귀도를 올리면 지도에 여러가지 속성이 추가되고 이로 인해 지도가 더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 대신 아이템의 수량과 희귀도, 몬스터 무리 규모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자연스레 게임의 시스템과 파밍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2차 목표는 이 부가 목표를 80개 이상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단계 목표에 대해 알아볼 텐데 혹시 앞서 봤던 아틀라스와의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바로 그 차이점은 모든 지도가 빨간색 티어로 변했고 실제로 모두 16티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틀라스 하단에 있는 4개의 공허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틀라스에 공허석을 추가할수록 아틀라스의 지도들을 모두 16티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공허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메이븐과 우버엘더, 그리고 총주교와 세계 포식자라는 4명의 엔드게임 보스를 처치하면 그들이 공허석을 드랍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엔드게임 보스인 만큼 초보자분들이 잡기엔 조금 어렵다는 거죠. 허나 여러분이 이 과정을 한결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퀘스트가 여러분을 가이드해 줄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틀라스가 계속 변해온 것처럼 현재의 공허석 체계도 언젠가는 업데이트로 인해 바뀌게 될 겁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목표와 함께 공백의 아틀라스를 채워나가고 모든 지도를 16티어로 올리는 근본적인 방식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리해보면 이처럼 4개의 공허석을 모으고 아직 미달성한 아틀라스의 모든 부가목표를 클리어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3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달성하셨다면 이제 성공적으로 레이 클라스트에 안착했다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죠. 아마 이 3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2주 또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의 리그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던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내 여러가지 시스템을 통해 던전의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고 동시에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죠. 앞서 봤던 부가목표 조건 중 하나였던 지도의 희귀도 상승도 사실 이 던전 설계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지도 장치는 이 던전 설계에 있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지도를 열어주는 장치가 아니라 지도 내에서 벌어지는 컨텐츠에 매우 깊숙이 관여해 있죠.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보죠. 먼저 가장 위쪽을 보면 여러가지 선택지가 보이는데 아틀라스 관련 NPC인 키락의 이름을 따 키락 모드라고 불립니다. 이건 우측의 비용을 내고 지도의 일회성으로 해당 컨텐츠를 추가하는 기능이죠. 참고로 각 컨텐츠에 대해서는 차후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그냥 지도에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다는 던전 설계 기능 자체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향력입니다. 현재 버전 아틀라스에서는 총 3종류의 영향력이 있는데 바로 총주교와 세계 포식자, 그리고 메이븐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 하나를 고른 상태로 지도를 열면 해당 던전이 그들의 영향력 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일단 근본적인 플레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도에 들어가서 몬스터를 잡고 아이템을 먹는 거죠. 다만 여기에 추가적인 컨텐츠와 그에 따른 보상 체계가 추가되는 겁니다. 일단 총주교와 세계 포식자의 작동 방식은 동일합니다. 매핑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갑자기 등장하는 재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 여러가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허나 그 대신 보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해당 지도의 지도 보스를 잡으면 지도 장치에 카운트 하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가 가득 차면 보스인 자결의 총주교 또는 세계 포식자에게로 향할 수 있는 입장 토큰을 얻을 수 있죠. 한편 메이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지도 보스를 처치할 경우 메이븐이 그 지도 보스를 포획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10개의 지도를 돌면 메이븐의 초대라는 인카운터로 들어가 그 10명의 보스들과 싸울 수 있죠. 이처럼 영향력이라는 건 지도에 무언가 컨텐츠와 보상 체계를 추가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아틀라스에 새로운 영향력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것이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허나 영향력의 개념 자체는 바뀌지 않을 테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장치를 보면 지도는 한 칸인데 슬롯이 추가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는 갑충석이나 각종 파편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엔드게임 보스인 사이러스나 쉐이퍼, 우버엘더는 각 파편을 모아 입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도와 함께 희생의 파편을 넣어주면 파편 하나당 지도의 아이템 드랍 수량을 5%씩 증가시켜주죠. 다른 예로는 갑충석이 있습니다. PoE에는 다양한 종류의 갑충석이 있는데 그 기능은 키락 모드와 똑같습니다. 지도와 함께 갑충석을 넣으면 특정한 컨텐츠가 추가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은 지도 장치의 여러 슬롯을 활용해 엔드게임 보스를 만나게 되거나 여러가지 컨텐츠나 수량 보너스를 추가시켜 파밍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 장치의 기본 슬롯은 총 4개입니다. 하지만 이걸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현 시점에선 이 슬롯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내 던전 설계의 피날레를 장식할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가목표의 달성으로 얻을 수 있는 패시브 포인트를 할당하는 곳이죠. 일단 쉽게 말해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는 PoE에 존재하는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 몇 가지에 특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화면의 숲의 부름 노드는 지도에 신성한 숲이 등장할 확률을 증가시켜줍니다. 또 화면의 풍성한 수확은 몬스터를 추가로 생성하게 해주고 경험치도 증가시켜주죠. 이처럼 아틀라스 트리는 본인이 원하는 파밍 방식에 맞춰 그것의 효율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부가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파밍의 효율이 증가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트리에서 뭘 찍어서 어떤 컨텐츠를 특화해야 될까요?
각설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알 수 없답니다. 왜냐면 각 빌드마다 유리한 컨텐츠가 있고 설사 같은 빌드라 해도 사람마다 어떤 파밍을 하고 싶은지 모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선의 방식은 여러분이 참고하는 스타터 빌드의 빌더에게 아틀라스 트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보 시절에는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길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PoE를 어떤 과정으로 즐겨야 할지 그리고 던전을 설계해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아틀라스에서 하나의 지도에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 시스템으로 추가해서 여러분만의 던전을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PoE의 또 다른 코어 시스템인 커런시와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NPC였습니다. 또 봐요.